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란을 난실에서 재배하시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시면서 봄부터 혹서기 여름까지 잘 이겨내신 여러분, 이제 가을을 맞으면서 비료 시비가 중요해 오늘 가을 시비 첫 번째 3차 중에 1단계의 시비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자생출란의 가을 시비에 있어서 화분화 시기 그리고 개화를 위한 하이포닉스 관주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이제 시비 즉 비료 주기를 위해서 세 가지의 비료에 관련된 품종을 선택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관련된 비료들을 유심히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칼마 1000대1입니다. 40리터 물에 1000대 1이면은 40ml입니다. 40ml. 요게 15니까 15 30 40 40입니다. 40ml 1000대1 400cc 400리터의 물에 1000cc면은 40리터고요. 이거는 빨간색 하이포닉스 개화주입니다. 질소가 없어요. 질소가 없고 인산과 카리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양, 개화, 착색, 밝은 500대1입니다. 500대1 40리터에 500대1이면은 80 80입니다. 80 30 40 60 80 500대1입니다. 80ml 40리터 물에 500대1이면은 80ml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메네달입니다. 메네델. 이거는 비료 성분도 약간 있지만은 이건 활력제입니다. 활력제. 메네델 활력제 300대1입니다. 300대1. 300대1이면은 40리터의 물에 40리터 물에 300대1이면은 40리터의 물에 300대1이면은 66이니까 260이 120 132ml입니다. 132ml 30 45 60 75 90 105 됐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활력제 300대1 메네델이 300대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칼마는 가을철 신화가 자라서 연한 조직을 강하게 해주고 뿌리와 잎의 조직을 강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청대비를 좋게 하며 그 다음에 이제 활력도 되지만 건강한 잎들이 튼실하게 꺾이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잘 자라도록 칼슘을 줍니다. 이름은 칼마입니다. 이것은 화분화 계절에 지금 8월달이지 않습니까? 9월달 요때 화분화 계절에 꽃을 많이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거고요. 영양도 됩니다. 이거는
질소가 없고 그 인산과 카리만 있는 겁니다. 빨간색입니다. 파란색은 질소, 인산, 카리가 다 있는 거고요. 비료의 3요소 중에 질소가 없는 겁니다. 개화주입니다. 개화를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착색이 좋아지고 발화와 발근이 도움이 됩니다. 500대 1로 이렇게 희석을 했습니다. 희석을 해서 관주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관주를 할 것입니다. 비료 3번 중에 첫 번째입니다. 비료 3번을 줍니다. 가을에 시비를 3번 하는데 첫 번째 이제 오늘 하게 됩니다. 첫째, 가을 비료 시비입니다. 가을은 출란의 2차 성장기이자 겨울 준비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 인산인 P, 가리인 K를 중심으로 비료를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질소 N은 그 성분에 있어서 적게 주거나 없게 해서 꽃과 벌브, 잎 조직이 치밀하고 생육이 충실하도록 꼭 가을 출란에 비료를 줘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포닉스 액비 같은 그 개화용 비료를 2000배 희석을 해서 자주 시비하는 것이 좋고, 유기질 비료는 가스 장애 때문에 위험하므로 주의를 해서 피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주입니다. 관주는 즉 이제 물을 주는 간격은 충분한 수분 공급을 유지하되 분내 과습은 피하고 난실 환경의 그 습도는 유지시켜 주는 것이, 스프레이를 통해서 유지시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화장토가 완전히 건조된 후에 분내에 관수를 해주는 것이 유리하고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공중 습도는 70에서 80% 정도로 유지해주면 출란 생장 생육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도 제가 여기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화화분화 시기입니다. 화아분화입니다. 가을은 출란에 꽂는, 즉 화아가 붙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때 적절한 비료 관리가 그 꽃대 형성을 좋게 하고 그 꽃이 피어서 개화하는 데 있어서도 큰 영향을 주고 도움을 줍니다. 꽃망울이 보이기 시작하면 분 위로, 화장토 위로 꽃망울이 보이기 시작하면 수태나 화장토를 올리고 그 빛을 미리 차단해 주는 것이 유리하고, 꽃눈이 마르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역할도 하며, 또 가벼운 분무로 인해서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꽃대 관리, 생장에 좋습니다. 특히 색화 계열들은 일찍 빛을 차단하여 엽록소 형성을 막아 선명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유도해 주고, 그 품종에 따라 탈부착 시기를 잘 조정해 주셔야 합니다. 각자의 난실이 광도나 조도에 있어서 밝거나 흐리거나 다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본인의 난실의 광도와 조도를 측정하시고요. 한 번이면 될 것입니다 하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번씩 측정하시고 기록해 놓았다가 이제 꽃대가 올라오는, 꽃을 피워야 될 시기에 어떻게 적절하게 그 빛을 차단하거나 또 더 빛을 주거나에 관련돼서 결정하시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하이포넥스 관주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하이포넥스는 그 질소, 인산, 칼륨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나 봄에 주는 하이포넥스와 이제 화분화 시기 개화주에 관련해서 주는
하이폰엑스는 다릅니다. 이 하이폰엑스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료의 3요소 NPK, 질소인산 칼륨을 얘기합니다. 칼슘이 아니라 칼륨입니다. 이 외에도 그 미량 원소 또 비타민 등이 이 하이폰엑스에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액체 비료로 관주를 해주는 것이 꽃대의 발색과 생장에 유리합니다. 개화를 촉진시키고 또 튼튼한 꽃을 형성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꽃을 피워서 전시에 출품하신 분들을 보면 꽃대가 약하거나 꽃대의 목이 약해서 고개를 숙인다거나 꽃잎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고 오므라든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칼슘이 부족했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폰엑스에는 질소, 인산, 칼륨이 들어가 있지만 칼슘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폰엑스 외에 칼슘제를 더 첨가해서 튼튼히 성장할 수 있도록 주셔야만이 꽃대 형성과 그 다음에 꽃이 피었을 때 고개를 숙이지 않는 그런 꼿꼿한 그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도록 건강미가 넘치도록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을철에는 질소 함량이 낮게 주셔야 되고 없게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이폰엑스 빨간색 질소가 없는 이 개화주라고 합니다. 이 비료를 주셔야 되죠. 인산과 칼륨 함량만 높은 것입니다. 질소는 없습니다. 개화주에는. 그래서 이 개화 촉진용 하이폰엑스 제품이 있는데 N은 NO, N은 제로입니다. P는 6, K는 4. 다시 말하면 질소는 없는 제로, 그 다음에 인산은 6 정도, 그 다음에 칼륨은 4 정도의 하이폰엑스 제품을 주시는 것이 좋겠고 2000배 희석을 해서 물과 희석을 해서 주기적으로 관주하거나 연면 시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폰엑스 관주는 꽃눈이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 하이폰엑스 관주가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온에서나 고온에서나 이제 가을 초기에는 낮에는 덥고 조석으로는 선선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꽃눈을 달고 올라오는 그런 초기 현상이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강한 그런 화방, 즉 다시 말하면 꽃대를 만들어서 착과율과 결실, 품질에 있어서 더 높여주는 향상에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폰엑스는 스트레스를 많이 감소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비료기가 없는 식물은 시들하고 생장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한참 필요할 때 하이폰엑스를 준다면 상당히 거기에 메네델까지 활력제를 포함해서 준다면 식물은 기운을 차리고 점점 더 활력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료를 준 식물과 비료를 주지 않은 식물이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 이런 식물에 주는 비료가 아니고 그 검증되고 규정된 난초에 관련된 비료를 주셔야 됩니다. 다른 그 식물에 주는 비료를 유기질 비료가 됐든 무기질 비료가 됐든 간에 난에다가 주게 되면 난이 가스가 찬다든지 부작용을 일으켜서 약해를 입고 결국 죽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난에는 관련된 비료 살균 살충만 하셔야 됩니다. 이미 검증되고 임상이 된 약들을 선택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이 하이폰엑스는 이제 웃자람, 억제 효과가 있어서 건강한 개화를 유도하게 됩니다. 일반 파란 하이폰엑스는 질소가 있기 때문에 웃자람이 될 수도 있으나 개화주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개화주 빨간 거 이거는 이제 질소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웃자람의 억제 효과가 있어서 그 육질을 강하게 하고 꽃대를 실하게 하며
개화의 발색을 좋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이포넥스를 늘 추천하되, 그냥 저는 한 번도 그냥 주지 않았습니다. 하이포넥스를 줄 때는 메네델 활력제를 300대 1로 첨가를 해서 희석을 해서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희 난실에는 약 20분 정도, 20명의 에란인들이 각자의 분양받은 난실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다 공감하는 바이고, 꽃대가 올라오고 꽃을 피웠을 때의 색상도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꽃을 달고 피우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구경 오시고 관찰하십니다. 꽃대도 많이 올리셨고, 꽃대도 실하고 발색도 잘 됐다고 그렇게 늘 인정을 받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제가 이제 처리하는 비료에 있어서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형 비료는 제가 마감프 K를 꼭 쓰고요. 난의 성장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대주에 관련해서 약한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개알수를 조금씩 이렇게 수는 세지 않지만 적당하게 넣어주고 화장토를 덮고요. 그래서 늘 고형 비료의 비료기는 늘 이제 난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무기질 비료 액비를 이제 선택을 해서 하이포넥스와 메네델을 희석을 해서 봄에 3번, 가을에 3번 꼭 준다는 말씀이고, 오늘은 가을에 12 중에 비료 주기의 첫 번째입니다. 이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한국 자생출란의 건강한 가을을 맞이하셔야 할 것입니다. 긴 여름에 혹서기를 난초의 식물도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신화를 올리고 연약한 조직에 병이 들지 않도록 나름대로 생명줄을 잡았을 것이고, 이것을 보고 관찰하고 관리했던 에란인들도 마음 졸이면서 이 여름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을 잘 났다 싶었는데 조속으로 찬바람이 살살 불기 시작하는 이때쯤 여름에 혹서기를 잘 이겨내지 못한 균이 바람에 의해서, 공기에 의해서, 여러가지 환경에 의해서 침입을 해가지고 신화가 까맣게 물러지는 경우, 연부와 금부가 온 경우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름에는 연부로 넘어지고요, 가을에는 근부가 뿌리 속에서 기생을 했다가 올라오면서 가을에 넘어지는, 연부처럼 넘어지는 것은 아마 근부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어쨌든 똑같은 약을 가지고 처방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생육과 성공적인 봄 개화를 위해서 인산과 가리, 칼륨을 중심으로 해서 적절한 가을 비료 시비를 해 주셔야 되겠고, 화분화 시기에는 빛을 잘 차단하시고 수분 관리를 꼭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해 주십시오. 70-80% 공중 습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분내의 습도는 되도록이면 화장토가 바짝 마를 때 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3일 만에 줬던 여름에 관수 시기를 보통입니다. 이제는 4일 만에, 비가 올 때는 5일 만에 주셔도 됩니다. 이제 하이포넥스 액비를 잘 희석을 해서 메네델을 포함시켜 가지고요, 2000대 1, 그 다음에 300대 1 이렇게 관주해 주시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영상 하단에 문자를 올렸습니다. 개화주 하이포넥스는 500대 1로 쳤고요, 칼슘 칼마라는 제품은 1000대 1로 했고요, 메네델은 500대 1로 했습니다. 다 각자 나름대로 어떻게 여름을 이겨왔는지, 또 비료기가 있는지에 따라서 비율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개화주입니다. 빨간색 하이포넥스를 500대 1, 칼륨 제품 칼마를 1000대 1, 메네델 300대 1로 물로 희석을 해서 이렇게 충분히 우서부터 아래까지, 잎서부터 뿌리까지 흡입할 수 있도록 충분히 주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영상에 제가 신화를 받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난초 몇 품종을 사진의 영상에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2025년 여름나기 잘 하셨고요. 이제 살아있는 난초들 신화가 잘 올라와서 어미촉을 닮아가는 이런 신화들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 많은 보람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제 화분하시기에 꽃대 잘 관리하시고요. 화통도 씌우고 수태도 씌우고 하셔서 이제 그 홍화 계열은 12월 중순경에 탈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구마 같은 경우는 1월 중순경에 탈착하시고요. 여러 가지 품종에 따라 탈부착 시기를 조정하셔서 2026년 3월 봄 전시회 때 멋지고 훌륭한 품종들의 난초들의 그 꽃들을 구경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그 동행튜브에 난초에 관련한 영상을 늘 관심 있게 찾아오시고 또 이렇게 영상을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살충살균을 줄 때 마스크 쓰시고 장갑 끼시고 보호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난초의 기구들을 소독 잘 하셔서 건강한 여름나기 겨울나기 하시고 좋은 꽃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